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특별한 손님 모십니다. 굿모닝 초대석. 제22대 총선을 이제 3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갑에 단수 공천 받은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OBS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O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안의 아들 수원시갑 국회의원 후보 김승원입니다. 저희는 3대째 장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세 아이의 아빠이고 또 수원에서 마지막 판사 생활, 또 수원에서 인권 변호사 생활 하는 등 수원과 장안은 저희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의 아들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갑자기 친근했어요. 예. 저희가 아까 우리 2부 때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또 의원님이시자 후보님이 나오셔서 그 정확하게 국회의원 하면 우리들이 이제 뭐 그 비행기를 타러 갈 때나 뭐 직업란에 못 쓰지 않습니까? 네네. 뭐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 쓰세요? 사실은 국회의원은 기간제, 그다음에 단기 또 머슴, 뭐 일꾼 이렇게 실질적 내용은 그런데요. 네. 그냥 별정직 공무원이고요. 그냥 별정직 공직자라는 생각으로 공직자.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그 어공, 네. 뭐 늘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어쩌다 공무원, 늘상 공무원. 이제 국회의원 분들은 단기 계약직 공직자. 머슴이란 표현도 사실은 좋습니다. 머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이 주신 위임하신 그 권한을 공공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머슴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이요. 그 후보님께서는 우리 저희 OBS TV에 많이 좀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21대 그 국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출연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네, OBS에 출연해서 당선자로서의 각오라든가 또 감사함을 우리 경기 또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4년이 정말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방 지나갔습니다. 주민들께서 시키신 일 하다 보니까 4년의 시간이 결코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그때 저도 이제 영상을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포부 계획 어떻게 지금 4년 지난 이 시점에서 보셨을 때 되게 좀 잘 지켜지셨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평가. 한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좀 완벽주의라서 짜게 해주고 싶은데요. 그나마 한 70점, 80점 정도라고 보여지고 공약 이행률로 치면 한 80점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건 사업, 굵직한 사업을 많이 이행을 해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좋아하시고요. 저희 OBS 라디오가 특히 이 수원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으십니다. 지금 수원 갑.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혹시라도 나중에 당선돼서 요런 것들을 원한다, 요런 공약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원갑 국회의원으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수원갑 하면 또 이 경기도의 정치 1번지 그렇지. 이렇게 또 소문 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배치도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수원갑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부심, 뿌듯함, 또 사명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재선에 도전하시는 이유 여쭤볼까요?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요. 경제는 폭망이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이 너무 추락돼 있는데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에 대한 사명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 또 대한민국의 국격, 외교 등등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사명감을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원시와 장안을 위해서 그동안 이루어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기초공사, 기반공사는 다 마친 상태에서 여기에 정말 제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토대로 멋지게 한번 재구조와 리모델링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단수 공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 때는 이제 대표적인 친문 계열, 친문 인사로 알고 있었는데 예. 또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단수 공천을 받으셔서 그런지 네. 또 대표적인 친명 또 이렇게 또 언론이 소개를 합니다. 네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단수는 저는 그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단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공천을 받은 건데요. 뭐 친문 친명 가릴 것 없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셨고, 이재명 대표는 그 함께 산 대동세상, 그리고 강자의 부당한 그런 압력을 막아주는 억강부약의 그런 정신을 말씀했는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그 착한 사람이 행복하고,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 약한 사람도 행복하는 세상과 그 이념이 그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해온 것이지, 꼭 친명, 친문보다는 친국민,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머슴의 일을 해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 립 서비스가 아니기를 진짜로 바라겠습니다. 아마 많은 지금 유권 예리한 질문 해주시면 제 그 진심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민주당 공천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편안한 질문부터 가시죠. 이번에 이제 저희한테도 명함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유권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 지역이 뭐가 좋아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뭐가 나아지고 어떤 공약을 내걸까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주요 공약으로 도시혁명,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3대 파란 혁명을 주민들께 지금 호소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교통혁명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안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착공 및 준공입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온 건데, 전에 이찬열 의원님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 20년 만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 지하철 착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어렵다는 국회 예결위원을 2번을 들어갔습니다. 또 마지막에 예결위 소위원으로서 최종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드디어 20년 만에 수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통혁명. 그게 말씀하신 게 신분당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탄 인덕원선, 신분당선 2개. 2가지다. 그리고 수원발 KTX가 또 있습니다. KTX가 수원에서 제대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예산. 그리고 도심철도 지하화, 지금 저기 성대역에서 화서역, 그다음에 저 세류 병정까지 이르는 그 철도, 예전에 국철이라고 불렀죠. 그거를 지하화하는 그런 공약도 국힘도 동의해주기 때문에 그런 교통 기반 위에서 역세권이라든가 또 발전축을 중심으로 우리 장안구에 완전한 새로운 그 리모델링, 리뉴얼, 재구조화를 하는 것이 도시 혁명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금 이 동쪽에 비해서 고령화도 많이 되어 있고 좀 낙후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바라시는 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안 주민들께서는 그 개발 사업자를 위한 그런 개발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개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들 30년, 40년 이상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개발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저도 장안에서 3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개발이 주민을 위한 개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하철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하되 그 지하철을 또 꼼꼼히 이어주는 문화 트램, 저희 수원역과 남문 또 북문,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만석공원을 이어주는 꼼꼼한 트램, 그러니까 그 장안이라는 그 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다니기 편하시고 그런 걸 갖다가 원하셔서 그런 그 따뜻한 성장형 그런 그 장안의 발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장안이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이 지금 0.65명, 그다음에 어르신 비율이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출생 고령사회 특구를 우리 장안구에 지정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 인구 절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적절한 모델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샘플, 모델을 만드는 게 바로 장안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도시가 아니면서 도심도 있고 또 원도심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보전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안을
저출생 노후 특구로 만들어서 여기서 인구가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 오래오래 출생서부터 무덤까지 행복하게 사는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공약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꼭 한번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네. 어떤 교통 문제, 인구 대책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뭐 결국에는 뭐 예산이 필요한 문제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산 집행력이 없는 야당 후보가 이제 과연 네.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길까? 네. 이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국회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최종 예산 협상을 정부와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R&D 예산을 4조 6천억을 깎고 그러면서 반대로 해외에다가 퍼다 주는 R&D. 예. 예, R&D를 왜 해외랑 같이 합니까? 그 국민의 중요한 그 의료 정보도 그 유출될 수 있는 그런 R&D를 하는 것을 저희가 막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화폐 예산도 다 깎은 것을 저희가 6천억으로 다시 증액을 시켜드렸고 네. 국회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고요. 예.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남았는데 이제 곧 저는 레임덕이 온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죠. 예. 그럴 때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회가 예산이라든가 그 힘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가장 소원하는 것은 법사위를 저희가 꼭 찾아와서 법사위에서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회에 어떤 절대적인 거 뭐 국회의 어떤 통제라든가 관리 감독을 꼭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체계를 만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상대방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되시면 초선이고 저는 이제 재선이 되는데 예. 국회는 재선이 어떤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됩니다. 그 법안 통과라든가 예산이라든가의 실질적인 그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재선 의원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게 되면 대한민국과 또 수원시를 위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초선보다는 100배 더 파워풀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제 상대당 후보 말씀하셔서 예, 살짝. 네. 예. 그 김현준 후보가 이제 예. 그 공천을 받았는데 네. 그 수성고등학교 동문이십니다. 네, 네, 예, 대학교 네. 동문이기도 하고 예, 또 예. 아마 김현준 후보가 1년 더 선배인가요? 2년 선배. 2년 선배요? 예, 예. 2년 선배님. 어떻게 기존에 뭐 사적으로 좀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럼요. 아, 예, 평소 예. 친하고 좋은 형이고 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는 국세청 아마 여기 중부지방 국세청 그러네요. 예, 예, 국세청장하고 또 계셔서 LH 또 사장하면서 예, 인천지방 국세청 만들 때도 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드렸고 네, 네. 저는 친한 형인데 장항으로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공천 받은 이후에 또 뭐 통화하거나 뭐 만나. 아이 그럼요. 자주 현장에서도 만나고 예, 제가 네. 항상 또 선배님이니까 항상 예. 페어플레이 다짐하면서 네, 네. 그래도 수성고등학교 동문들끼리 네. 선거 잘 치렀다 네, 이런 얘기 지저분하지 않게 네. 막. 그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김현준 후보 섭외되는 대로 네, 또 네, 이 자리에 네. 또 모신다는 거 네, 맞습니다. 말씀해 저희가 주시고요. 지금 연락을 드리고 예. 있고요. 저희가 네. 그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뉴스토마토가 그 미디어 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네. 이 국민의힘의 김현준 후보를 후보님께서 한 10%포인트 앞선 걸로 네, 그거 네, 보셨죠 네, 기사. 네. 네, 요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경기 수원과 거주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 10%포인트 하면 그야말로 대승의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번 총선 뭐 떼어놓은 당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 지역을 다니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또 4년간 이뤄놓은 성과라든가 또 4년간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예. 좋다라고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그렇지만 이제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선거는 이제 한 2번 정도 더 요동을 칠 텐데요. 네네. 예, 그런 외부의 바람이라든가 요동에도 좀 그러니까 끄떡없는 그런 장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뛰고 있습니다. 여기 이 조사에서 또 하나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네, 거죠? 네. 이게 뭐냐면 현역 의원 재신임을 하겠다. 네, 네. 아니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더 하는 것이 좋다가 41.7%. 네.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가 50.5%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권자들이 그렇죠. 네. 원하는 게 그러면 의원님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게 박한 건데 새로운 네, 사람을 네. 원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장안구 보십니까? 여론조사 예,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예.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바꾸지 않겠다가 더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한 지 4년 됐지만 네. 특권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이 180여 건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정치 개혁이라고 해서 우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공약을 만드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면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게끔 그런 특권을 내려놓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뭐 이 말씀드린 김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3대 개혁 또 3대 파란 혁명을 기치로 해서 주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3대 개혁은 제가 21대 때 했던 검찰 개혁, 검찰의 정말 무도한 힘 그거를 좀 적절하게 분산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해서. 두 번째는 언론개혁. 언론이 너무 독과점화돼 있다. 지금 10대 언론 혹은 족벌 언론들이 정부 광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 언론, 지방이 되게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여론이 호도되거나 몰릴 수가 있거든요. 예. 지방 언론도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언론개혁.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개혁.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또 공직자들의 어떤 우월감, 선민의식 다 부시기. 그다음에 공감 능력 키우기. 네네. 그런 3대 개혁을 기치를 걸고 있어서 이것이 전파가 되면 또 장한주민께서 좀 더 후한 점수를 더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그 현안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후보자님처럼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 좀 중앙 정치에만 좀 매몰이돼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국회의원은 두 가지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이면서 또 지역의 일꾼, 머슴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지역 주민들께는 지하철 착공 드디어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원의 그 영화동 연무동 지역이 문화 규제 때문에 아주 그 집수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풀어드리고 또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 근데 동원고 방음 터널이라든가 또 한일타운 경찰 전직센터 이전이라든가 또 수원을 특례시로 만든 거라든가 수원 회생법원을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치했다라든가 지역에 또 많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지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7105번님이 영화동 쪽에 그 도로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동은 일단은 지하 주차장 예산 한 11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이 늘려드려야 되고 영화동, 정자동이 비가 오면 조금 침수 지역이 있는데 국가에서 한 240억 들여서 그 침수를 완전히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화동이 참 수원에서는 원래 영화로운 곳이라고 해서 잘 사는 동네였는데 그 문화 규제 풀고 그다음에 장안문 건너편에 화홍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기에 그 수원 주민을, 장안 주민을 위한 멋있는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동은 정말 예전처럼 달라지면서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약간 분위기 완화 차원에서 약간 좀 소프트한 질문을 좀 드리면 장안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핫한 뭐 플레이스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습니까? 나 지역 이렇게 잘한다. 요즘에 여기 가면 좋겠다는 거나 추천 장소 있다면? 장안은 일단은 그 용현 방화수령이 참 멋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만석공원. 저희 어렸을 때는 조기정 방죽이라고 했는데 조기정 방죽이 또 버드나무와 함께 되게 멋있고 세 번째는 벚꽃이 아름다운 것이 그 조원주공 아파트의 벚꽃도 참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연쟁이라고 해서 만석공원 밑에 연꽃이 많이 핀 논밭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만석공원 안에 또 이제 연꽃이 피는 곳도 있고요. 그런 곳이 좀 핫한 플레이스. 근데 요즘엔 또 스타필드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교통 많이.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 많이 가시더라고요. 막힘없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안의 아들 맞습니다. 인증됐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나 정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워낙 친하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도 한번 모실 거고 물론 양당 체제는 아닙니다만 김현준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보다 내가 요건 낫다. 요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선 저는 그 판사 출신입니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을 해왔고
그다음에 변호사로서 10년 수원에서 장안을 떠나지 않고 인권 변호사로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또 국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원 없이 일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입법, 정책, 예산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경험을 갖고 있는 흔치 않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저에게 가장 강점은 저는 파장동 지금 북수원시장,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북수원시장에 보면 그 노변에서 이렇게 야채를 파시는 할머니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보면 저희 어머니도 생각나고 또 외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런 그 뭐랄까 안타까움이랄까요. 저 그분들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탤런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상대방 후보님은 아마 수성고는 나오셨지만 대부분 다 서울에서 압구정동에서 사신 걸로 알고 디스를. 그래서 저만큼 수원의 곳곳을 알까, 네. 또 수원 장안 주민들과 만날까. 저는 다니면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 또 저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문들, 형, 누나들, 또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처지 또 말씀이 저에게는 가족과 같은 그런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공직자로서 유혹이라든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올곧게 또 민생만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됩니다. 그런 원천을 상대방 후보님도 갖고 계시면 당연히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대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행복하게 하고요. 결과는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남은 기간 뭐 총선 기간도 열심히 활동하시고요. 좋은 네.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판단은 우리 유권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은 수원갑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